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해 주셔서 전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들과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한민호라고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근무하셨던 그 고위공직자 출신이신데 이분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쓴 것이 지금 장안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매우 대통령께도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서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면서 함께 대통령께 전파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좀 옆에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목이 윤석열 대통령께이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 공무원으로서 문재인의 재반 정책이 나라를 망칠 거라는 의견을 페이스북에 빈번하게 올렸다는 이유로 파면당했던 한민호입니다. 성실 의무 위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파면 사유였습니다. 저는 소주성, 원전 죽이기, 반일 선동, 친중, 친묵, 반미 노선을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100만 공무원 중에 유일하게 제가 문재인의 반역적 행태를 고발했습니다. 파면 이후 소송을 거쳐 복직하였으나 정년퇴직을 겨우 보름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 의해 똑같은 이유로 이번에는 해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 옹호해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총선에서 참패하면 국내적으로는 대통령 탄핵이 시작이 되고 사회, 경제적으로 대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닥칠 엄청난 경제적 쓰나미를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일본 등 우방이 우리를 믿을 수 없는 나라로 확신하게 만들 것입니다. 1998년 김대중 취임 이후 문재인까지 5명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중 3이 좌파 친북 정권이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친북 세력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우리 우방은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반도체 산업 등 주요 산업의 거점을 일본이나 미국으로 옮길 궁리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인들에게는 암울한 미래만이 남게 되겠죠. 윤석열 정부는 태생적으로 지지 기반이 취약합니다. 25만 표 차이로 간신히 이겼는데 상대가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1980년대 이래 4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좌파가 국민의 머리와 가슴, 지식과 감성을 차지하였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한미일 동맹 복원, 강화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국민들은 그것 때문에 대통령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안보는 공기와 같아서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 한 그 중요성을 모릅니다. 경제는 1997년에 IMF 때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이 닥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온갖 폭정의 결과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순살 아파트, 새만금 잼버리 등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문재인 정권 탓이라고 변명할수록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모두 윤석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국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고 북의 동향 역시 예측을 불허합니다.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게 분명한 변수들입니다. 요컨대 윤석열 정부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심평 변호사가 국힘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차기 총선에서 국힘당의 참패를 예상하면서 윤석열 신당을 제안했습니다. 국힘당의 여론조사는 없었다고 정리되는 분위기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심평 변호사 얘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국힘당으로는 차기 총선을 치를 수 없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도 섭섭해하고 실망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야 박영수 특검 등 소위 50억 클럽을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시작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문재인은 여전히 목에 힘을 주며 눈을 부라립니다. 검찰이 조국의 딸 조민을 불기소할 계획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은 윤석열이 문재인의 후원하에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괴담마저 저는 들었습니다. 윤석열은 문재인의 아바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임된 것도 그래서인가 라는 생각도 가끔 합니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적확한 지적을 해서 온 국민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 4개월이 흐르는 동안 반지성주의 타파를 위해 뭘 했습니까? 반지성주의 타파와 국민 화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역사전쟁, 문화전쟁인데 윤석열 정부, 교육부와 문체부는 1년 4개월 동안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행동이 없다는 소위 NATO, NATO, No Action Talking Only, 이러한 나토 정권이라는 얘기도 회자됩니다.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우려하고 낙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정 인맥에 끌려다닌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대통령의 성공은 대한민국의 성공입니다. 대통령의 실패는 대한민국의 실패입니다. 감히 몇 가지 조언을 드립니다. 첫째, 임박한 미증유의 재난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가 필수적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대의 멸친, 큰 의를 위해서는 친족, 친척이라 하더라도 멸해버린다는 이야기 되겠죠. 읍참마속, 눈물을 삼키며 말에 목을 쳤던 김유신의 고사에서 나오는 읍참마속,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되기까지 맺었던 인연들에 대해 의리를 지키려다가는 국민들의 분노와 지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과거 알고 지내던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자리를 주면 국민들이 대통령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중마고우라는 사람의 부친이라는 이종찬 광복회장이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대해 우상화, 괴물 기념관이란 막말을 퍼붓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례를 더 말씀드릴까요? 둘째, 인연과 무관하게 널리 인재를 찾아 등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인사를 보건대 대통령의 인재풀은 협소하고 혼탁합니다. 어쩌자는 것입니까?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인재가 없으니 국정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제시하는 희망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적폐청산을 기대했으나 그것도 못하고 게다가 대통령으로서 뭘 하겠다는 비전도 내놓지 못한다면 그런 대통령을
지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실력과 영혼을 갖춘 장관이 없으니 매사에 대통령이 나서서 혼자 북을 치고 장구를 치는 모양새입니다. 대한민국에 인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찾지를 않는 것입니다. 셋째, 좌파를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적어도 40여 년에 걸쳐 훈련되고 조직된 사명감과 함께 나름의 논리에 투철한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선전선동으로 정권을 쟁취한 몇 번의 경험을 축적한 집단입니다. 김은경, 망언 등으로 지금은 헤매는 것처럼 보여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지탄을 받는 자들을 제거하고 말끔한 모습으로 신장개업을 할 것입니다. 그들의 인재풀도 넓고 깊습니다. 그토록 강력한 좌파와 맞서 싸우려고 하면 그들의 정체와 실력을 잘 알고 싸우려는 의지와 각오를 갖추고 싸울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에게 정부 조직을 맡겨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비서실과 내각이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본인의 책임이지만 본인이 퇴진할 수는 없는 것이니 주변을 일신해야 합니다. 시간은 화살보다 훨씬 빨리 날아갑니다. 곧 연말이고 내년 총선입니다. 끝으로 항우는 스스로 역발산 기계세를 자랑했지만 끝내 하늘이 돕지 않아서 죽는다고 한탄을 하였습니다. 그는 죽을만 했습니다. 인사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장까지 지내셨던 고위공직자 출신의 한민호 전 국장님의 글인데요. 이분께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공자학원의 실체를 알리는 또 그러한 애국 운동을 하고 계시죠. 역시 이 한민호 국장 이분도 몇 안 되는 서울대학교 출신이에요. 몇 안 되는 서울대 출신이에요. 행정고시를 합격하시고 일찍이 문체부에서 정말로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던, 그야말로 현장을 누볐던 그런 문화체육부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의 장관이 박보균이라는 중앙일보 출신이죠. 제가 지금 일반 관가에 돌아다니는 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박보균이는 그 누굽니까, 중앙일보 회장인데 홍석현에게 평생을 따리치며 기생짓을 했던 자라 그래요. 그래서 별명이 박보모라 그럽니다. 박보땡. 보땡이라는 것은 여성의 그 어떤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그런 그 이야기가 되겠는데, 그 정도로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자예요. 지금 저만 해도 저같이 퇴역한 그 말단 공직자 출신도요,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승만과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 역사를 지금 방송으로 유튜브로 만들어서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또 공작단 TV에도 올려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전쟁, 문화전쟁을 이 문화관광체육부, 문체부에서 해야 돼요. 아니면 교육부에서 해야 되고, 거기서도 못한다 그러면 국정원이 나서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나라 행정기관 어디에서도 이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는 거, 문화를 바로 세우겠다고는 의지가 없어요. 심지어 무슨 국회의원 5선 출신이라고 하는 뭐 정모라고 있던데, 옛날에 그 손명순 김영삼 와이프였던 그 손여사 가방 못 정병국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문화예술 관광 무슨 뭐 위원장 하고 있는데, 역시 그 사람조차도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리고 문화관광체육의 현장을 모르니까 구름 잡는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봤더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런 주요한 기관장에 앉혀놓는 게 결국에 인사가 망해간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딱 한민호 국장님 이 글을 읽어보니까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인사수석실 이런 데서는요,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런 분을 채택해서 박보균이 잘라내고 한민호를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해요. 그럼요, 문체부에 있는 그 썩어 빠진 놈들 있어요. 좌파 공무원 자식들. 얘들이요, 아마 죽어라고 일할 겁니다. 왜? 안 잘려야 되니까. 밥을 빌어 먹어야 되니까. 걔네들은 입에 풀칠하게 해서 호구지책으로 공직에 있는 애들이지, 국가, 국민, 눈에 털끝만큼도 관심 없는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장에다가 메기를 넣으면 고기들이 활발하게 움직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한민호 정도 되면 메기가 아니라 거의 상어급 내지는 고래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에 장관으로 임명을 하시라고. 그러면 문체부가 역사전쟁, 문화전쟁 벌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같은 유튜버들도 역사전쟁, 문화전쟁에 동참하면서 이거 할 거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제가 제 방송에 얘기하죠. 자, 국가정보원에 놀고 먹는 애들 많아요. 그런 애들 제주도로 보내세요. 특히나 전라도, 제주도 출신 애들 광주, 목포, 여수, 순천 이런 데로 보내시고 거기 가가지고 국민들, 학생들 상대로 광주에서 벌어졌던 1980년에 광주 사태에 대해서 설명하게끔 하고 강의를 하게끔 하고, 그리고 그거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고해라. 제주도도 마찬가지예요. 제주 4.3 사건의 공산 민중폭동이 왜 발생했고 무엇이 진실이었음을 니들이 다니면서 강론을 펼쳐서 국민들을 갖다가 각성시켜라. 국민을 계도해라. 이것을 업무로 주게 되면요, 국가정보원 애들도요, 아이고 이젠 죽었구나 생각하고 열심히 일할 텐데 안 해요. 왜? 거기 지도자들이, 대장으로 가 있는 원장이, 뭐 국장이, 차장이, 이런 자들이 그런 머리가 안 돌아가요. 왜? 아니 평생을 국장, 차장 갈 때까지 이렇게 비벼갖고 손금을 없애갖고 올라갔던 자들이 지금 장차관하고 국정원도 장관이 아니라 원장, 뭐 차장, 국장 하고 있는데, 이런 거지 같은 꼬라지가 나라에서 벌어지는데 결국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그 덜대 처먹은 김영삼이조차도 그런 말을 할 줄 알았다고. 그러면 김영삼이보다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낫지 않을까요? 그래도 한 조금이라도 낫지 않을까요? 정식으로 대학문을 들어간 사람이니까. 그러면 하세요. 좀 하시라고. 오늘 한민호 국장님의 이 정말 금과 옥조, 이런 명문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충원을 해주는 사람을 대통령 측근에 데려다 놓고 장관으로 쓰셔야지. 그래야 대통령을 마치고 난 이후에 이명박처럼 더러운 꼴을 안 당한단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명심하시고 빨리 한민호 국장을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하세요. 그 박보균이 같은 그런 걸레 같은 것들을 갖다가 무슨 장관으로 임명을 합니까? 빨리 하십시오. 빨리. 그리고 대통령실 비서관, 보좌관, 너희들 말이야, 좀 밥 먹었으면 밥값들 좀 하게. 어떻게 말이지, 지렁이 만든 못한 자들처럼 그렇게 그따위로들 대통령을 보좌를 하나. 그래, 이 대통령도요, MB 측근에 있던 자들을 지금 대통령실에 가져다 쓰는 게 대통령의 크나큰 오류란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모르면요, 대통령 임기 마치고 이명박하고 똑같은 꼴 당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라요.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고맙습니다.